부성면 쪽인데 이쪽이 확실히 빨라요. 지금 벚꽃이 만개했네요. 예, 벚꽃이 만개했네. 이번 비에 다 떨어지겠지. 떨어지겠죠. 예. 근데 부성면 쪽이 기후가 좀 따뜻한 것 같아. 마늘도 빠르고 이쪽이 요 며칠 사이에 확 그냥 펴버렸네요. 그러네요. 예. 네. 여기 참 마늘도 이 일교차가 심한 날씨에 견뎌내고 살아내느라고 참 고생했고, 우리도 그런 강행군을 하고 있는데 그렇습니다. 이 하는 부분을 누가 알아주기 바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. 내 자신과 우리 가정의 이런 가장으로서 하는 것이지, 누가 알아주리라 생각하고 하는 건 아닌데, 근데 농사를 너무 쉽게 아시더라. 예, 그런 경우도 있고, 물론 뭐 나도 그렇게 알고 덤볐고, 막상 이렇게 실전으로 해보니까 감당하기가 너무나 어렵고, 지금 이런 대농인 분들도 뭐 마늘 파종 때도 문제가 될 때 있었고, 중간에 관리 유지, 마지막에 수확 다 수확해서 보관하다가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고, 그렇죠. 어떤 사람은 건조하다가 문제 되는 경우도 있고, 건조해서 냉장고 넣는데 싹 나갖고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고, 유통 과정, 생육 과정, 모든 곳에 노하우가 필요하고 난관이 따르더라. 거기다가 최종 가격적인 문제까지도, 예. 그게 다 종합적으로 맞아서 돈을 벌기까지가 얼마나 어렵겠습니까? 낙타가 바늘구멍 통과하는 것처럼 어렵겠죠? 네. 시골에서 물론 마늘 해서 돈 버는 분들이 있어요. 얘기했죠? 네. 자기네 밭인데 그냥 대대손손 물려받은 밭이어서 임대료 안 내고 그냥 두 내외가 그냥 1-2천 평, 400-500평, 600-700평 가지고 풀도 메고 두 내외가 심고 두 내외가 캐고, 정 모을 때 동네 아주머니들 몇 명 품앗이로 사람 최소한으로 쓰고, 그렇게 해서 중간에 밭대기 장사꾼한테 팔든지, 아니면 마지막에 농협이 많이 주나 장사꾼이 많이 주나 저울질해 가지고 팔든지, 그렇게 하면 인건비가 거의 안 들어갔기 때문에, 그러니까 자기들의 인건비죠. 한마디로 본인들 인건비가 다 녹아 들어간 건데, 그렇게 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좀 돈을 만져요. 그 외에는 지금 대농들도 이 고임금 시대에 엄청 붕괴되고 있고, 왜? 연타로 맞으니까. 저 같은 경우도 진짜 힘겹게 하고 있는 거예요. 이렇게 막 뭐 건물 올리고 이렇게 약 주고 막 하니까, 약은 어디 가면 뭐 누가 그냥 줘요? 어디 정부 창고 열어가지고 뭐 약은 막 무한대로 갖다 쓰는 거 아니잖아요. 아니죠. 다 돈 주고 사오는 것이고, 그러다 보니까 끊임없이 이런 경영난, 운영난, 또 이런 변수, 약값도 비싸고, 이거 그러니까 이런 현실들을 잘 모르고 어떤 때 이런 댓글 같은 거, 뭐 내 유튜브에 댓글은 그런 건 없는데 뭐 이런 농민들의 눈물을 보여주는 이런 보도라든가 뭐 이런 뒤에 보면은 막 앞뒤 다 자르고, 그래 농민들 힘든데 또 소비자는 항상 비싸게 먹고 중간 상인 다 없애야 된다, 이런 극단적인 댓글들도 되게 많고. 네. 그래서 제가 그런 거 보고 답답해 가지고 중간 상인의 애환도 보여주고 농민의 애환도 보여주고, 또 소비자는 이러한 가공이 뭡니까? 여러분들 마늘 한 바가지 주고요, 그 까라고면은 여러분들 지금 젊으신 여러분들이 보신다면은 마늘 한 바가지 깔 수 있겠습니까? 예? 뭐까지요? 봐봐요. 우리 밭은 아닌데 아이고. 왔죠? 네. 이게 농사 잘 되신다는 이 부성면 일대인데,
이곳에도 이렇게 대량으로 흑색소금 준액병이 왔어요. 예. 아이고 저쪽에도 왔네. 그래서 이래도 여기도 왔잖아요. 아이고. 자, 밭 시찰 해야겠습니까? 안 해야겠습니까? 해야죠. 시찰하는 게 여러분들 어디 진짜 농땡이 피고 드라이브 하는 거예요? 아니죠. 중요한 일과예요 이게. 요즘 트렌드가 무언가 어떤 병이 지금 주로 오는가, 우리 밭은 괜찮은가, 맞아 안 맞아요? 네 맞아요. 그렇게 했을 때 뒤에서 전문가는 진단을 내리고 이제 직원들은 그에 따른 처방에 따른 이제 액션을 해서 플레이를 좀 해주고 뭐 그런 거가 필요한 거예요. 날 뜨겁고 지치죠. 네. 그땐 더 덥고 더운 거예요. 네. 자, 지금 여기가 매입한 맛이죠? 저쪽 밭부터 갔다 올까요? 네네네. 네. 근데 이런 더운 여정, 그래서 체력 관리에 힘써야 되고, 그래서 나는 못 쉬더라도 그래도 직원들은 한 번씩 쉬게 해주는 이유가 뭐 그렇게 좀 체력 좀 유지해라 그런 뜻에서 또 그렇게 하는데, 또 밀린 일 하다 보면은 또 이래저래 힘들 수도 있는 건데, 내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뭐 아량이라면 아량이고 재량이라면 재량이고, 예, 최대한 또 뭐 편하게 해준다면 편하게 해주는 거고. 그게 좀 이렇게 잠시만요. 네, 옆에 할머니, 네. 앞에 오토바이. 이래서 시골들은 상당히 이렇게 위험한 요소들이 많다. 아유 저는 지금 전방에 보이는 곳이 아이고 저 지금 사람 있는 건가? 없는데요? 트랙터를 그냥 이렇게 세워놓고 왔어? 네. 야 무지한 아주 뭐 이게 중국이요 어디야 이거? 저희가 매입 여기서 그냥 찍으셔야 되겠네. 그래서 저희가 매입한 밭인데요. 여기도 물음병이 좀 왔었죠? 물음병이 심했었는데 여기 어르신이 물을 열심히 돌려줬는데 물음병은 이제 가려면 갔어요. 아이고. 예, 가려면 갔어요. 저희 갈 수 있나요 여기? 뭐 가는 건 가는데 지금 움푹 꺼진 데가 있는지 줄줄별로 그런 요 거예요. 앞에 어때요? 어디? 괜찮아요? 여기 그냥 죽은 거죠? 아, 그냥 간 거예요. 겨울이고 가생이에서 네. 동해로 간 거예요, 동해로. 이쪽 세로줄로 봤을 때는 움푹움푹은 이게 없어. 생육이 그렇게 월등히 좋진 않으나 그냥 뭐 평균 이상 정도는 된다. 근데 좀 짜잔한 게 많네요. 네. 아유, 참 그래서 이래서 근데 그게 있어요. 자, 허리 아프다고 수술하셨다고 해서 피치 못한 사정으로 내가 이제 샀잖아요. 네. 살 형편도 안 되고 바빠서 내 거기도 바빠 죽겠는데 맞죠? 네. 예, 뭐 성수기 시즌되면 뭐 마늘이 없어요. 돈이 없지 마늘이 없어요. 아,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거예요. 이 옆에 양파도 이제 우리 그 어머니 아버지가 하시는 거예요. 그분들이. 자, 마늘은 약 주기가 어렵고 비료 주기가 어려운데 양파는 약도 주시고 비료도 주시고 감자도 심으시고 그렇게 하시대. 그래서 야, 또 쏘겄나? 저희가 왜냐면 우리 밭도 이미 많기 때문에 산밭들의 문제가 갑자기 왔잖아요. 물음병으로 막 약을 몇 번을 줬잖아요. 매뉴얼대로 남들 주지도 않을 때 나는 이른 봄부터 옥설린산 물음병약 처방했고, 남들 주지도 않을 때 이미 테부코나졸 수화제로에서 흠뻑 평당 1리터씩 다 처방을 했어요. 그러면은 예방이 돼야 되는데 뭐가 문제예요? 양의 문제인가요? 토양의 문제인가? 야, 어쩜 어쩜 다 그렇게 맨날 그래. 작년에도 테부코나졸을 썼는데 그렇고. 그러면은 지금 딜레마가 온 거예요. 내가 쓰는 함량의 문제인가? 어떤 분은 정량을 쓴다 내가 너무.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얼마 써라라고 내가 말 못한다는 게 그런 거예요. 썼는데 효과가 있는 밭도 있고 없는 밭도 있으니까. 네.
그 이런 약씀에 있어서의 함량 문제도 분명히 이게 함량 문제도 있는 것이고, 일단은 좀 그래서 저밭은 우선은 현재 상황에서 흑색썩은 균해병은 없는 걸로. 네네. 며칠 전에 풀 맨다고 해서 우리 자본을 많이 소진시켰던 그 맛을 한번. 1420평짜리 갈마리 소재 밭인데요. 아이고. 그래서 둘이 부부가 다니면서 그냥 둘이는 그냥 좋겠네, 편하게 하네, 직원들만 일시켜놓고. 자, 내가 아는 거를 와이프한테 다 알려주는 겁니다. 안 그러면은 누구 하나 다 몰라요. 나 빼고는. 현재 스코어 이상무. 네, 이 맛은 그죠? 네 움푹움푹은 전혀 없고. 네. 이제 푹 꺼졌나만 봐도 알으니까. 나머지는 입마른 병도 없어 보입니다. 예. 맞습니다. 나머지는 네. 이상무. 네. 네. 풀도 매나가지고. 풀 매놔서 뭐 깔끔하네. 뭐 이만해 놓은 것 같으네. 아휴. 이게 매입하셔도 네. 이렇게 관수 시설이 물이 좀 좋으면은 네. 하루만 마음 먹고 와서 하면은 막 물도 막 줄 수 있고 그러면 너무 좋은데, 며칠 전 그 2개씩밖에 안 들어가는 그런 어머니 같은 분도 있고. 그래서 올해 저는 진짜 뭐라고 해야 되나, 내가 무슨 봉사단체는 아니잖아요. 근데 나쁜 사람 소리 듣기 싫은 거예요. 그러다 보니까 나도 없음에도 좀 이렇게 그런 분들이 이렇게 그런 처지에 놓였다 해서 그렇게 이렇게 좀 편의를 봐줬다고 해야 되나? 또 그런 부분들이 좀 그런, 결국에는 내가 좀 호구가 된 게 아닌가 싶은 부분도 사실은 없지 않아 있어요. 진짜 좋은 마음으로 했는데 그렇지 못할 때. 그래서 또 제가 이렇게 매입을 한 곳은 일반 장사꾼들처럼 풀 매주고 공짜로 주고 약조 주고 나중에 사는 데만 평수 재가지고 사는 게 아니고 그냥. 현시간부로 손 뗍니다. 네네. 현시간부로 손 떼고 죽던 살대는 내 책임입니다. 이해 갑니까? 네. 왜냐면은 그러한 조항을 다뤄놓으면은 마지막에 이만큼 죽었어요. 그거 뺀다고 했다가 사이가 좋아집니까? 의가 갈립니까? 여기가 갈리죠. 의가 갈려요. 지금 그처럼 농민들하고 거래할 때 특히나 많은 주의점이 있어요. 저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이제 마른 마늘 사올 때 오늘 샀잖아요. 그 자리에서 바로 갖고 와야 됩니다. 현찰 바로 주고. 맞아요. 안 그러면요 다음 날 가서 갖고 와야지. 얼마나 술술을 부르시는데요. 안 팔아요. 다음 날 가질러 영업용 차 부르고 상차팀 불러서 가잖아요. 안 판다고. 어제 장사꾼 왔다 갔는데 200원 더 달라고 100원 더 달라고 이렇게 쇼를 하셔서 땡깡 놔가지고 마지못해서 100원 더 줘서 갖고 오게 만들고 이런 경우가 태반입니다. 그래서 비판 받을 분들은 비판 받으셔야 되고, 이게 양아치지 이게 농심입니까 이게? 그쵸. 거래는 거래예요. 그렇지 않은 깔끔한 분들도 있어요. 에이 장사꾼들 좀 먹여야지 이런 분들도 인정해 주시는 분들도 있어요. 그런데 그걸 인정을 못해요. 어떻게든 자기만 이겨가지고 장사꾼은 미치든 말든. 지금 예전에도 그렇지만 강원도 고랭지 배추 장사, 안반대기 고랭지 배추 장사들 돈 많이 번다고들 했었어요. 근데 거기 갔다가 거지된 사람들도 허다합니다. 고랭지 배추 그걸 키우는 그런 산비탈에 그 안반대기라는 그런 곳인데
평창군 뭐 대화면 뭐 이런 데 가면은 그런 고랭지 배추들 하는 화물소도 있고 거기에 그렇게 해요. 네네. 하면은 이제 일반 옛날엔 GPS가 없잖아요. 네. 그러면 농민들의 평수로 이런 말로 평수를 말과 눈 짐작으로 평수를 따져야 되고 그 내 걸음걸이와 배추 포기수 따져서 줄수 환산해서 그렇게 해서 요 정도면 10,000포기, 요 정도면 20,000포기 해야 되고 근데 워낙 크다 보니까 이게 닭인 줄 알고 샀는데 알고 보니까 그 배추 사이에 조그만 두둑이 있더랍니다. 그게 뭐예요? 그거 속에 넘어간 거죠. 아니지 여기까지 팔았지 나는. 이래놓고 장사꾼 바보 만들고 거지된 장사꾼도 내 주위에 몇 있었어요. 이렇게 농민이 외지 장사꾼 오면은 골탕 먹이더라. 그래도 그 외지 장사꾼 거기서 뭐 어찌겠습니까? 뭐 깡패 불러서 돈 뺏을 수도 없는 노릇이고. 그쵸. 그 동네 농민들끼리 무리지어서 우기면은 당할 죄가 아니죠. 바보 만드는 건 쉬워요. 그러니까. 그래서 저는 거래를 복잡하게 하지 않습니다. 그리고 여러분들 아니 법인인데 정산 보고 다음날 입금해주면 되는 거 아니냐. 그 전화 민원 전화 다 어떻게 받을 건데. 나 누구요? 무슨 일 누구요? 예. 왜 돈 안 들어요? 어머니 내가 내일 낸다고 했지 않느냐고. 아니 뭐 이거 바로 받아야지 이러면서 막 계속 그 독촉 전화 어떻게 받을 건데요. 그러니까요. 그래서 돈 없으면 안 사고 말지. 외상은 안 합니다 저는. 그래서 저희가 즉시 현금 드리잖아요. 바로바로 현금 드리는 이유가 그런 일하느라고 바빠 죽겠는데 민원 전화에 시달릴 시간도 없고 여러 가지 깊은 뜻이 있는 거예요. 그러니까요. 사람들이 그걸 모르죠. 또 뭐 궁금한 거 있어요? 이제 그 마늘을 저희가 이제 캐기 전까지 관리를 하잖아요, 저 밭들을. 네. 그러면은 저희가 마늘밭을 산 금액이 있잖아요. 네. 근데 이제 그 이후로 이제 약값이며 예를 들어 뭐 캐는 값이며 풀 매는 값이며 이렇게 들어갔잖아요. 네. 다 환산했을 때 네. 과연 마늘을 다 키워놓은 다음에 막마늘로 작업해 놓은 거를 우리한테 온다는 보장은 없지만 네. 그렇게 사는 것이 우리 유통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더 좋은 것인지 네. 아니면 조금 저렴한 가격에 사서 우리가 관리를 한 더 나은 것인지. 농민들한테 마늘을 사면요. 네. 진짜 더러 잘 지으시는 분들이 있어요. 네. 그분들 거는 내용도 괜찮아요. 네. 근데 그런 마늘 걸리기가 쉽지 않더라. 마지막에 막 물 어마어마하게 줘가지고 근수 늘려가지고 갔다가 일주일만 넘으면 막 한 10톤 중에 일주일만 넘으면 막 500kg씩 막 감량 생기고 막 그렇게 해서 출하 직전에 뽑아지기 좋게 한다는 명분으로 물을 어마어마하게 줍니다. 보니까 막 그렇게 하고 그분들이 망에 담아갖고 오잖아요. 네. 흙도 다 돈입니다. 흙도 뿌리를 깨끗이 안 털어요. 또한 뿌리를 털을 때 마늘끼리 헤딩을 시켜요. 왜? 팔면 고만이니까. 그쵸. 그래서 상처나면 금방 썩는디. 그런 작업 상태의 마늘을 돈 주고 사요? 아이고 나 장사 안 할랍니다. 그러면 유통 안 할랍니다. 이해가세요? 그래서 내가 번거롭고 덜 남아도 내 거래처에 저장성 좋은 유황 마늘을 공급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는 것이지 사실은 유통 별로 매력 없어요. 안 하고 싶어요. 그래서 유통 관계에 얽힌 이런 참 얘기도 많은데 참 뭐라고 해야 되나 좀 농민들이 아직도 특히 서산 쪽은 저장하거나 보관하는 프로그램이 발달되지 못했다. 나도 이제 어떤 전화 오신 분 하는 얘기가 뭐 농협에서 수수료를 너무 많이 뗀다. 7% 8% 뗀다. 난 여기 아니에요, 여기 아니에요. 여기 아니네. 나는 그 수수료율에 대해서는 나는 거기서 뭐 가락동 공판장에 가면은 수수료 너무 많이 뗀다.
그러니까 이게 항상 문제는 어디에 생기냐면은 인정에서 생겨요. 인정. 인심 좋은 인정이 아니라 그 상대방을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. 잠시만요. 줄줄줄줄 봐봐. 퍼지네 봤나? 네. 이게 물음병 때문에 엄청 고생했던 곳인데 좀 물음병은 잡아진 것 같아요. 보신 결과 어떠신가요? 전반적으로 물음병이 너무 셌던 곳이어서 그러니까 저것도 상큼어지가 묻은 게 저것도 좀 우리가 뭐 인수해달라고 이게 의뢰가 들어왔는데 네. 내가 이게 시나리오를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? 네. 근데 그런 관계를 알았다고 하더니 연락이 올 줄 알았어요. 네. 아니 한 일주일? 한 열흘? 연락 없길래 그냥 무산된 줄 알았어요. 내 조건하고 안 맞나 보다.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소개하셨던 분이 연락이 오셔서 거기 이름 진짜. 거기 그냥 그 계약금 조금 넣고 이름 짓자고 해서 그날 봤던 그 기억으로 그날 평순 잤으니까 그렇게 그냥 계약을 한 거예요. 했는데 하고 난 바로 돌아서서 다음날 이제 국색석은 병약하고 물음병약 방제를 하려고 네. 왔더니 이미 와 있는 거예요, 병이. 네. 와, 그렇다면은 뭔가 이거는 농민의 모랄 해저드가 아니었나 싶기도 해요. 뭐 후회하거나 뭐는 게 아니라 그건 농민 탓하는 게 아니에요. 좀 서운하기도 하지요. 한편으로는 그래서 저거 살리려고 약을 6번 줬는데 물음병은 이제 사그러드는 것 같은데 그 이후에 지금 잎이 좀 누런 게 뭔가 좀 조짐이 좋지 않아요. 네. 분위기가 막 이렇게 뭔가 좀 잘된 마늘을 봤을 때의 사장님이랑 뭔가 좀 다들 막 이게 마늘이 좀 안 좋은 마늘들을 보고 온 사장님하고 이게 이렇게 대화를 하면 예, 사장님이 좀 뭐라 그러지? 이 하이 텐션이 기분 좋은 하이 텐션이 아니라 뭔가 좀 그런 텐션인 것 같습니다. 마늘이 좋아야 사장님 기분도 좋으실 텐데. 아마 그것도 그렇고 우리 열심히 거짓말 하시는 분이 하나 있어가지고 저요? 아니 지금 몇 년째 거짓말 하시는 분이 있어서 아, 내가 지금 아주 오늘 내일 하시는 분이 있는데 아, 참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. 뭐 그거는 뭐 네. 예. 그렇다 치고 알겠습니다. 그러면은 이제 사무실로 일단 가시나요? 사무실 우선 가야 할 것 같아요. 네, 알겠습니다. 예, 네. 수고하세요.